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부흥하는 텍사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 6개월 전 샌프란시스코의 몰락에 대한 영상을 다루었죠. 한때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와 낭만의 도시였던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과 불법량 및 노숙자 문제로 인해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땅값과 물가는 지나치게 높은데 노숙자 급증으로 치안 불안이 생기자 기업과 관광객들의 기피 현상이 강해져 너도 나도 샌프란시스코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땅값과 물가뿐만 아니라 세금도 셉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탈출 엑소더스 현상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게 되었죠. 샌프란시스코가 속한 캘리포니아주 자체가 엑소더스 현상을 겪으며 쇠퇴하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이야기는 조만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미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주가 어디인가요? 아마 캘리포니아 아니면 뉴욕을 떠올리실 듯 합니다. 미국 주배 GDP 순위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가 1위이고 뉴욕이 3위이죠. 특히 캘리포니아 GDP는 3조 6천억 달러에 달해 전세계 국가 GDP와 비교하면 영국을 훌쩍 뛰어넘고 독일과 일본의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나의 주가 웬만한 국가보다 더 부유하다는 것이죠. 태평양 연안의 따뜻한 해변과 실리콘밸리, 꿈과 기회 등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었던 캘리포니아가 높은 주거비와 살인적인 물가, 노숙자, 범죄라는 키워드들이 떠오르며 쇠퇴의 길을 걷는 동안 반대로 점점 더 부흥하는 곳이죠. 몰락과 쇠퇴가 있으면 반대로 어디선가는 부흥과 번영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탈출 행렬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캘리포니아 대신 정착한 곳이기도 하죠. 바로 뉴욕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고 캘리포니아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수가 많은 곳이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를 형성하고 있는 텍사스입니다. 아시다시피 인구수는 경제를 껐댈 수 없는 관계이죠.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는 아직까지도 캘리포니아이긴 합니다. 2023년 기준 캘리포니아의 인구수는 3,896만 명으로 미국 1위이죠. 하지만 이는 예전에 비하면 급격히 하락한 수치입니다. 2020년대에 들어 캘리포니아를 떠난 사람이 72만 5천 명에 달하거든요. 덕분에 캘리포니아의 연방 하원 의석수도 53석에서 52석으로 줄어드는 수모까지 겪어야 했죠. 반면 미연방 인구조사국이 2023년 12월에 발표한 2023 인구추정 보고서에 따르며 현재 미 전역에서 절대 인구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다름 아닌 텍사스입니다. 텍사스의 인구수는 현재 약 3,050만 명인데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 동안 무려 47만 3천 명이 증가했죠. 참고로 텍사스는 캘리포니아를 제외하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구수 3천만 명을 돌파한 주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많은 캘리포니아 사람들과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짐을 싸서 텍사스로 대거 이전하다 보니 캘리포니아의 인구는 점점 줄어든 반면 텍사스 인구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증가한 47만 명이 유럽 국가의 이민자들처럼 상대적으로 저학력 저소득 인원들이 아니라 초인류 기업들의 초인류 인재들입니다. 약 150개의 기업이 텍사스로 본사를 옮겼고 이 중 50개 이상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한 기업이죠. 삼성도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지었고요. 이에 따른 텍사스의 GDP 증가율, 고용률, 재정 건전성은 미국 평균을 상회하며 아직까진 1위를 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바짝 뒤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년 사이 캘리포니아를 지는 애, 텍사스를 뜨는 애에 비유하는 것이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일각에서는 텍사스로의 이동을 정치적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진보의 시대 바이든의 시대가 저물고 보수의 시대 트럼프의 시대가 올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것도 있죠. 캘리포니아는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이고 텍사스는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니까요. 현재 텍사스의 주지사도 그렉 에보트라는 극보수 성향의 인물입니다. 바이든과, 정확히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자주 각을 세우는 인물이죠. 실제로 캘리포니아가 쇠퇴하고 있는 데에는 정책의 영향도 컸고요. 그럼 텍사스는 어떤 곳이며 왜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텍사스는 동쪽인 뉴욕과 서쪽인 캘리포니아 사이에 위치한 미국 남부에 있는 주입니다. 텍사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텍사스를 단순히 카우보이의 고향 정도로 알고 계실 듯하네요. 1년 내내 강렬한 햇빛이 내리쬐는 광활한 초원과 목장, 황무지, 그리고 그 위를 말을 타고 달리는 카우보이 모자를 쓴 채 허리에는 권총을 찬 거친 백인 아저씨. 이게 텍사스 하면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텍사스의 면적은 알래스카에 이어 미국 내 2위로 프랑스보다 10% 크고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약 2배에 해당할 만큼 매우 광활합니다. 20세기에 들어서서 급성장하기 전까지 텍사스는 대규모 축산업과 목화 농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아직도 대목장과 농장들은 텍사스의 대략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죠. 텍사스에 가면 여전히 서부 개척 시대를 연상시키는 비주얼의 카우보이를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고요. 하지만 텍사스를 아직도 이런 이미지로만 평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 몇몇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면 여전히 시골인 것은 맞으나 텍사스는 20세기 중반부터 첨단 산업으로 미국 경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거든요. 텍사스는 1901년 버몬트 마을의 한 사암지대에서 근대 석유 산업을 탄생시킨 스핀들톰 유전이 발견되면서
하면서 경제가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유를 찾아 버몬트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1년 사이 버몬트의 인구는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어나는가 하면 하루 만에 땅값이 2.5배로 뛰기도 했습니다. 또한 텍사스의 원유 저장 시절 운송용 파이프라인, 석유 정제 공장 등이 들어섰고 걸프, 텍사코, 엑손의 전신인 아모코 등 거대 석유 회사도 생겨나면서 1900년부터 1920년 사이에 많은 텍사스 주민들이 도시 근로자가 되었죠. 이 시기 텍사스에는 도시들과 타운의 수가 2배나 불어나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텍사스에서는 제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항공, 우주산업, 화학품과 전자사업 시설이 생겨나면서 또 한 번 수천 명의 텍사스 주민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시골 지역을 벗어나 도시로 이주하게 됩니다. 덕분에 시골 위주로 형성되었던 텍사스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시화 산업경제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죠. 이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텍사스 최대 도시인 휴스턴 근처에 유인 우주선 센터를 건설하였고 이 유인 우주선 센터는 미국 조종 우주선 프로그램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1969년에는 이 센터의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우주 비행사들을 달에 처음으로 착륙시킨 아폴로 11호를 지휘하기도 했죠. 이후로도 텍사스주는 생명과학, 에너지, 정보기술 등 지속적인 첨단 산업 확장을 통해 도시의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때부터 텍사스 주민의 대략 5분의 4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몇 년 전부터 캘리포니아 태생의 첨단 기술 기업들이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는 이른바 텍시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2015년 휴렛 패커드에서 분사한 HP는 2020년 12월 본사를 실리콘밸리 세너제이에서 텍사스 휴스턴으로 옮긴다고 발표했죠. 휴렛 패커드 즉 HP가 1938년 캘리포니아주 펠로에토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리콘밸리가 시작됐던 만큼 HP의 본사 이전은 상징적 사건으로 매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HP의 이전 이후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라클 역시 본사를 텍사스의 주도인 오스틴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쇄적인 IT 기업의 탈출을 뜻하는 테크 엑소더스가 시작된 것이죠. 이후로는 25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해온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와 801 소프트웨어 업체 드롭박스의 CEO 드루 휴스턴도 텍시트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애플과 알파벳, 아마존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 역시 주요 시설을 텍사스에 세우거나 확장하면서 텍사스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부흥하는 주가 되었죠. 미국 컴퓨팅 기술 산업협회는 2020년 말 텍사스주에 위치한 도시들인 오스틴과 댈리스를 실리콘밸리와 뉴욕을 제친 최고의 기술 도시로 꼽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스틴에는 5,500개 이상의 정보기술 기업과 스타트업이 밀집해 있다. 이곳에서만 앞으로 5년간 지존 IT 일자리가 16% 늘어날 것이다. 실제로 요즘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은 오스틴의 서부 구릉지대에 위치한 실리콘 힐스입니다. 실리콘 힐스에는 이미 IBM, 페이팔, 델, AMD 등 굴지 IT 기업들이 대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죠. 이 지역의 기술직 연봉은 미국 최상위권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텍사스가 미국 첨단 산업의 핵심지라는 것은 알겠는데 캘리포니아를 떠난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 때문에 이제 와서 텍사스를 택한 걸까요?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캘리포니아보다 텍사스가 좋은 이유는 바로 주거비와 세금 문제 때문이죠. 캘리포니아는 미국 50개 주에서 평균 집값이 가장 비싼 데다 주 세금률도 최대 14.63%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텍사스는 캘리포니아보다 평균적으로 70%나 더 저렴한 집값을 형성하고 있는 데다 원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땅이 넓은 덕분에 각종 생활물가 역시 훨씬 낮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부유층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정책 때문에 주소득세가 아예 없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0입니다. 같은 급여라면 캘리포니아보다 텍사스에서 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사는 지역만 바꿔도 연봉이 같다면 물가, 집값도 싼 데다 세금도 덜 내도 되니 사실상 연봉이 상승한 효과이죠. 수입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남기에 부자들이 텍사스로 이주하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값비싼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며 근무할 이유가 사라졌고 빅테크들이 텍사스로 이전하며 텍사스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과감히 텍사스로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했죠. 텍사스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인데 텍사스 주도인 오스틴에만 25개 종합대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면에서도 아쉬울 게 없죠. 텍사스는 일관되게 기업 유치에 발벗고 나서며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텍사스로 본사를 이동하는 게 이득입니다. 워낙 보수 성향이 강한 주라 앞으로도 변할 일이 없고요. 즉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적어도 정치와 법이 기업에 최소한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지죠. 미국 50개 주 가운데 법인세가 가장 낮은 곳도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는 세금을 적게 거두는 대신 기업을 더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주 차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최고 1%의 영업세만 물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1년 텍사스 내 컨설팅 업체인 와이텍사스의 CEO 에드 커티스는 캘리포니아와 달리 텍사스에선 기업 규제 때문에
논란이 빚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했을 정도이죠. 그렇다면 텍시트 열풍이 한 차례 지나간 현재 텍사스는 어떤 상황일까요? 현재 기준 텍사스는 호주와 캐나다의 모든 경제력을 압살하는 수준입니다. 부자들이 모이면서 부자들이 필요한 산업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첨단의학이죠. 이건희도 생전에 텍사스에서 치료를 받은 건 유명합니다. 텍사스 메디컬 센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단지이자 노벨의학상 수상자들을 다수 배출한 종합대학 병원과 연구소가 지휘이죠. 이 메디컬 센터 하나의 GDP가 웬만한 도시들의 GDP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다만 다른 주에서 텍사스로 이주하는 거주자들이 급증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텍사스의 집값도 20% 상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0% 상승했다는 것이지 미국 평균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싼 가격이죠. 현재 텍사스의 핵심 과제는 창업입니다. 실리콘밸리가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IT 창업 덕분이었죠. 거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주하고 공장을 짓고 있지만 이건 한계가 있고 2차 부흥, 정확히는 미국 1위로 점프하려면 창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부흥하는 텍사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